안녕하세요.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.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. 2분기 실적이 끝났고요. 이제 수주 잔고 좀 간단하게 정리한 거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났던 것들 중에서 제가 좀 노란색으로 색칠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하고, 그 다음에 뭐 엑셀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는 좀 애매하다. 수주 잔고가 늘었지만도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른 보고서들 좀 몇 개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, 그 다음에 피팅 기업들 성광밴드, 뭐 태광, 하이로코리아 이게 너무 이제 뜨겁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최근에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난 건데 7월 31일 기준으로 추정 영업이익이고 실제 이제 발표된 영업이익입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를 봤을 때 최근 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 난 것들 뭐 10%, 20% 이런 것도 있고, 일단 최근 영업이익이 적자인 것들은 다 뺐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증가한 것들도 있는데,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 있어가지고 좀 잘못 빠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돌아선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노란색으로 색칠한 것들 위주로 좀 보거든요. 예, 성광밴드도 있고, 성광밴드 수주 잔고 이따가 보실 거고,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있고, 에코프로는 이제 에코프로 BM은 양극재고,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이 또 에코프로 자회사로 또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에코프로를 더 시장에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폐배터리 때문에. 그 다음에 태양광 관련해서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랑 하나솔루션 영상 올려드렸었는데,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3분기에 그 태양광 패널의 ASP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수출 데이터에서 그 달러 매출이랑 그리고 중량을 나눠 가지고 계속 ASP가 올라가는 그림인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투자 포인트거든요. 그래서 태양광 수출 데이터를 좀 계속 보는데,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그 1분기 대비 2분기 유럽 쪽 매출이 늘어나진 않았고 국내 매출 위주로 늘어났으니까 좀 이제 하나솔루션이 더 낫지 않을까요? 뭐 이런 얘기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태광도 피팅밸브고, 동성 하이텍이나 뭐 이런 보냉제 관련된 기업들도 수주 잔고가 늘어났는데 좋고, SL은 뭐 하반기에 GM이랑 뭐 기아 차향 뭐 이렇게 램프 회복된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뭐 임플란트 있고,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신재생 쪽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. 그다음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있고, 그다음에 풍력에서는 지금 대장주가 약간 삼광 MNT로 흘러가는 그림인데, 컨센 대비해서 컨센이 그러니까 예상 실적이 한 140억이었는데 실제 200억이 나오니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고 일단 예상이 되는 거죠. 사실 희석 요인이 좀 아리송했던 상황이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좀 계속 쳐다보게 되는, 그리고 풍력 관련된 원자재도 철강 가격들이 빠지고 있으니까 뭐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탑라인이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, 그러니까 뭐 풍력은 계속 이제 설치량이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원가 단에서 부담이 있었던 상반기 작년까지만 해도 원가 단에 부담이 있었잖아요. 철강 가격이 세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은 좀 볼만하지 않겠느냐. 저는 이스페타시스 기판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데, 전방이 이제 그 서버나 네트워크 이쪽이라서 당장 이제 탑라인이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모바일 쪽이 좀 많은 그 대덕전자나 그다음 뭐 심텍 이런 부분들은, 이런 기업들은 모바일 쪽 향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업황이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, 이스페타시스는 그런 건 없어서 저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도 낮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, 글로벌에 이제 중국 쪽 애들은 안 하고, 그다음에 대부분 회사들이 그 MLB라고 하는 고다층 기판 증설보다는 다른 짓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본업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가 좀 낫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경쟁 구도도 좀 완화되고 있고,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이로코리아도 그 예상 실적보다 잘 나왔고요. 그래서 37%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. 뭐 삼양식품은 영상 올려드렸고, 하반기에 원가랑 판가 스프레드가 있는데, 이제 삼양식품은 좀 주의해야 되는 건 그 밀양 공장의 가동률이 하반기에 쭉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밀양 공장 가동률이 저는 이제 한 3분기 보고서나 그 4분기 사업 보고서나 이런 걸 보고 나서 밀양 공장 가동률이 충분히 올라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또 투자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좀 엑시트 할 생각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JYP도 뭐 실적이 잘 나왔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 좀 보도록 할게요. 수주 잔고 보면은 이거를 전분기랑 전년 동분기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이 꽤 많이 눈에 들어와요. 그런데
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고서를 몇 개 보면 지금 원익 IPS가 이제 대표적인 거니까 그 3분기에 그러니까 P3 투자가 지금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가 P3에 대한 장비가 입고가 지연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누적이 돼서 많아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 거죠. 그리고 P3 양산도 2023년 초로 지연됐으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수주 잔고가 이연돼서 하반기에 좋긴 하지만 그리고 내년에 이제 캐펙스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상황이 아니다고 이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반도체 수급이 개선되는 내년 한 2분기 때부터 반도체 장비를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하반기에 매출이 좋고 실적이 좋은 거는 이연된 매출 때문이지 이렇게 수주 잔고가 증가하더라도 이게 글자가 너무 작은데 조금 이제 키워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수주 잔고가 좀 있다 하더라도 좀 애매한 업황인 것 같고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 같이 반도체 장비를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제거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 중에 이제 뭐 피팅 밸브가 있는데 피팅 밸브가 보시게 되면 이게 수주 잔고가 아니에요. 이거 어떻게 보냐면 그 여기서 전자공시에서 성광밴드 이제 반기 보고서를 이제 열어서 보면 매출 및 수주 상황이 있는데 여기 이제 수주 상황이 있어요. 이게 수주 총액만 보는 거예요. 이 잔고가 없으니까. 여기 이제 1월, 2월, 3월이니까 요거 3개 합치면은 한 1분기, 올해 1분기의 수주 총액이고 그다음에 2분기에 이제 수주 총액이잖아요. 그래서 그럼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1, 2, 3, 4분기가 다 있겠죠. 4개 분기 다 합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손으로 기입을 해 봤더니 요게 이제 예를 들어 성광밴드가 이렇게 점프를 했어요. 사실 이제 1분기 때 벌써 수주 총액이 한 700억대가 왔는데 그러면은 요때는 이제 한 300억에서 한 400억대니까 요때 대비해서 주가가 2배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. 그럼 이게 700억이에요.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그다음 태광도 지금 현재 분기로는 700억까지 올라왔어요. 수주 총액이. 그러니까 태광이나 하이로코리아나 좀 전에 보셨던 성광밴드의 그 수주 총액처럼 반기 보면은 1, 2, 3개월 합쳐서 1개 분기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보니까 700억이에요. 그러면 대략 태광이 한 720억 정도 되거든요. 이게 별도 기준인데 얘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천 한 5, 600억. 그다음 태광은 4천 한 700억. 그럼 이게 수주 시가총액을 나눠서 수주 총액으로 분기 수주 총액으로 일단 대략 나눠 보면 지금 한 6.5배 맞나요? 6.5배 4,500억을 한 700억으로 나누면 그쵸 한 6.5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하이로코리아가 오늘 이제 급등한 거는 상대적으로 그 이 분기 수주 총액 대비의 배수를 우리가 대충 고민할 때 사실 연간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연간으로 보기보다는 뭐 분기로 봐도 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도 이제 589억 정도의 수주 총액이 2분기에 있었으니까 뭐 대략 한 600억이라고 하면은 뭐 한 6.5배라고 하면은 3,600억에서 한 3,700억 정도라고 하면 하이로코리아가 그 좀 상대적으로 수주 시가총액 나누기 수주 총액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뻥 뛰었다가 지금 내려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사실 성광밴드, 태광, 하이로코리아는 대략 한 분기 수주 총액이 3개 회사가 분기 수주 총액 대비해서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가는 것 같다. 다만 하이로코리아는 조금 더 조정받으면은 상대적으로는 업사이드가 있다. 그러면 이 메리츠에서 나온 이 보고서를 보면 뭐 위에 있는 내용은 안 봤어요. 위에 있는 내용은 결국 이제 뭐 하반기에도 좋고 앞으로 이제 에너지 관련 것 때문에 이 피팅 밸브 쪽에 수주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일 거고 저는 이제 이거 보거든요. 데이터만 보니까 과거 요때 이제 그 2012년도 이때 이제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한 절반 정도 되어 있긴 해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2분기까지의 수주 2분기 3개월 동안 최근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반기니까 3개월이야. 최근 3개월이 아니죠. 정확히 정정해서 그러니까 4월, 5월, 6월 달에 있었던 수주 총액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다.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서
이 분기 수주 총액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될 거다에 배팅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. 그러니까 하반기에 더 이제 이 LNG 관련해든 어떤 피팅 밸브든 이런 피팅 밸브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에 베팅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 1, 2분기까지는 유가가 좀 괜찮았어요. 근데 3분기는 잘 모르겠어요. 다만 이제 좀 4분기 또 들어가면서부터 날씨가 좀 추워지면 이 유가에 대한 어떤 수요가 높아지면서 유가에 관련된 어떤 뭐 프로젝트들이 또 그 플랜트들이 많이 이제 발주가 나올 수 있고 중동 플랜트들이 발주가 나올 수 있고 중동 플랜트의 발주가 나오면 당연히 피팅 밸브가 좋아지는 그림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또 한 번 더 레벨업 하려면은 지금은 이제 수주 총액이라고 표현할게요. 수주 총액 대비해서 밸류가 어느 정도 찬 거 아니냐.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수주 총액이 앞으로 더 증가할 거에 대해서에 대한 배팅인데 그게 이제 가시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은 끌고 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일단 내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거에 배팅한다면은 하이로 코리아가 차트상으로는 너무 급하게 올라서 무섭지만 일단 분기 수주 총액 기준으로는 조금 덜 올랐다.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요렇게 이제 수주 총액이랑 시가총액이랑 나눠서 보고 향후 전망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베팅하는 건데 일단 뭐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그 성광밴드도 괜찮고 태광도 괜찮고 하이로코리아도 괜찮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9월 달에 이제 그 금리를 또 한번 올릴 거 아니에요. 9월 22일인가? 연준이 이제 금리를 또 올리고 나면 그때 이제 50을 올리든 75를 올리든 올리긴 올릴 텐데 그때도 이 유가가 더 버틸 거냐?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가가 지금 좀 떨어져 있는데 수주 총액이 올라와 있는 거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여기서 유가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베팅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하반기에 4분기에 진짜 금리가 더 올라서 수요를 억눌러서 유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보니까 이게 이 유가가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태광이랑 하이로코리아나 성광밴드의 주가도 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하이로코리아는 이 수주 총액 대비해서는 분기 수주 총액 대비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계산을 하면 시가총액 나누기 수주 총액을 하면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오른 것 같다. 요렇게 정도는 해석을 하고 이제 보는 거죠. 그리고 앞으로 이게 태광은 720억대 왔고 성광밴드는 사실 1분기 때랑 2분기 때랑 수주 총액이 그 동일해요. 이번에 한번 주가가 싹 다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성광밴드를 치면 오타 쳤네요. 700억대가 둘이 1분기, 2분기 똑같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분기 700억대를 찍기 시작하는구나. 뭐 얘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태광도 올라오고 저기 하이로코리아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이쪽 업황이 확실히 좋아지는 게 맞아라고 지금 시장에서 베팅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게 유가가 떨어지는데도 이게 계속 발주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사실 의문이긴 하지만 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에서 유가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저는 걱정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성광밴드를 투자를 하면서 이제 공략법은 두 가지죠. 나는 유가가 여기서 그 금리를 올라가면 유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. 그래도 어쨌든 이 카타르 때문이든 어쨌든 간에 LNG 관련된 플랜트를 많이 이제 발주가 나올 거니까 피팅 밸브 좋아지지 않겠어? 뭐 조선도 이제 괜찮으니까 피팅 밸브 좋아질 거야. 그러면 이쪽으로 수주 총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나는 이쪽 베팅할래. 그런데 혹시 내가 잘못 봐서 박살날 수 있으니까 유가가 최근에 떨어져서 원가 부담이 해소되는 애들 또는 유가가 떨어져서 또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원가 부담이 해소가 된 애들을 저는 이제 같이 들고 가는 게 어떠냐 이거죠. 그러니까 성광밴드는 유가 관련된 베팅일 수도 있어요. 어느 정도 보면. 물론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생기는 이 에너지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 때문에 성광밴드가 좋아지는 그림도 있을 수 있겠지만
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가가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는 어떤 금리 올려서 유가가 한 번 더 휘청이게 되면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해지하고자 성광밴드를 만약에 들고 간다면 원자재가 빠지는데 거기에 원가랑 판 매출이랑 매출 원가랑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시장 트렌드에 맞는 뭐 풍력을 이제 뭐 같이 또 끼워 넣던다든지 또는 이제 뭐 원가가 빠지는데 유가가 빠지는데 수혜인 뭐 시멘트가 아니죠. 그저 어디냐 시멘트도 될 수 있겠나? 뭐 어쨌든 저기 페인트 관련된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껴보는 거를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냥 뭐 지금 같은 트렌드라면 그냥 수주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원가 부담이 해소되고 있는 뭐 그런 풍력 관련된 회사들도 좀 보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고민을 할 것 같네요. 그다음에 LX 일렉트로닉은 저는 이제 3분기가 좀 지나면 이게 수주잔고가 또 늘었단 말이에요. LX 일렉트로닉은. 그래서 3분기에 매출 인식이 조금 더뎌진다라고 하는 그 IR 자료가 아쉬워서 3분기 때 좀 쉬었다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그렇다고 해도 수주잔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3분기 때 타이밍을 보고 좀 사는 것도 맞는 것 같다. 그럼 9월 지금 7, 8, 9월 지나고 나면 10월 달에는 LS 일렉트로닉을 4분기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팅해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하면서 수주 잔고도 좀 업데이트 해봤고 반도체는 이게 이연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피팅은 좋긴 한데 하이로 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좀 덜 반영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과거에 이제 분기 수주 최고 단계의 어떤 금액이랑 그 시가총액이랑 비교하면 여기서 업사이드가 크게 있진 않는 것 같다. 만약에 이제 더 업사이드가 있으려면 3분기, 4분기에 분기 수주 총액이 뭐 700억대 이상에서 800억, 900억대로 올라간다. 이게 이제 베팅이 가미돼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유가가 혹시 뭔가 발목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걸 살 때는 유가가 떨어져서 원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뭐 풍력 뭐 이런 것들. 풍력은 사실 이제 철강 가격이니까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좋아지는 뭐 그런 원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애를 이렇게 같이 껴 있으면은 이게 좀 해지가 되지 않을까 포트폴리오 상으로 또는 이제 페인트 관련 애들 또는 뭐 풍력 관련 애들 이런 애들을 좀 같이 들고 있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시장 트렌드가 페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풍력으로 좀 대체를 해서 원자재가 빠져서 이제 좋아지는 애들을 같이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서 저도 이제 머릿속을 이제 그 수주잔고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뭐 제가 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어닝 서프라이즈 난 것들도 보고 그래서 삼강 MNT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도 났고 뭐 풍력 시장도 지금 태양광이랑 같이 가고 있는 데다가 또 보게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지금 수주잔고랑 뭐 또 보고 이렇게 정리를 또 영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뭐 이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지금 아마 마지막으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이제 기업 설명회예요. 이 기업 설명회로 이번에 실적 발표했고 그 실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엑셀이든 또는 뭐 PPT든 이런 것들이 지금 기업 설명회로 제공이 될 겁니다. 여기에 이제 그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3분기가 이런 거 같다라고 이제 힌트도 줘요. 근데 어떤 기업들은 힌트를 안 주겠죠. 또는 이제 기업들마다 그 기업 설명회 보면 자기들의 어떤 투자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 변경 안 되고 그대로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잘 몰랐던 기업들에 대한 기업 설명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기업 설명회를 눌러보시고 일정을 이거 다 눌러보시면 IR 자료를 두 가지 방법으로 올리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는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그럼 회사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세 탭에서 열어서 보면 여기는 지금 이제 그 홈페이지랑 IR 자료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홈페이지 가도 되고요. 또는 이제 IR 자료를 여기다 올린다면 kind.krx.co.kr에서 여기 들어오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되거든요. 여기 이제 IR 자료실 눌러서 IR 자료를 올렸는지 뭐 첨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IR인데 안 올려서 홈페이지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여기서 찾아보면서 회사의 어떤 성장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거나 숫자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
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